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듀오 매치의 누적 수익률 변동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1위 팀은 여전히 김지훈, 오현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148.58%까지 더 늘어났네요. 종목별 수익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102.14%, 대림산업 0.81%, 호텔신라 34%, 원익 IPS 어제 새롭게 편입을 했는데 0.73%, 소폭 손실 구간입니다. 모두 보유고요. 2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이창원 차장, 오창록 차장 함께합니다. 누적 수익률은 35%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엘패션 그리고 안트로젠이 상승했는데요. 안트로젠 특히나 오늘도 급등 나오면서 18%대까지 수익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조금 더 마이너스가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11.2%. 종목 수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잘 달리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음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는 분들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17%대입니다. 종목 수익입니다. 지금 3종목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6% 수익하지만 나머지 두 종목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위 팀 김영철, 이성배 스타팀이고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62%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비즈니스홈과 아프리카TV는 지금 10%, 18% 잘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세 종목이 좀 부진합니다. 특히나 LG아웃시스는 탄력 둔화로 현재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종목별 개인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여전히 5위고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호텔신라, 크레아플래닛 2위까지 쭉 올라와 있고요. 현재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전히 1위입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하림, 오성첨단소재, 재룡전기, 일신바이오, 현대상선, LG디스플레이, 두산인프라코어, 일양약품, CJ헬로, SKC 코롱PI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총 10분이 함께합니다. 하루에 2분씩 출연을 하게 되고요. 2분이 한 개 포트폴리오 운영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신규 종목 제시하고 이 가운데 또 유망한 종목들은 편입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언제든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그리고 1거래 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상담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살펴본 뒤에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죠. 자, 이 시각 코스피 지수는 전 시간대와 비슷합니다. 246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 15포인트 정도 현재 빠져내려가고 있네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장 초반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2478포인트 보합권 수준이었는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현재 포인트 2460포인트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매도인데요. 외국인이 1822억 원 매도하고요. 기관이 1164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740억 원 또 저점 매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883포인트대입니다. 3포인트, 4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닥 역시 상승폭을 더 키워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보시다시피 장 중반에 880까지 빠졌다가 고점 884.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래프지만 결국은 위아래로 4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박스권에서 코스닥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매수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외국인 43억 원 매도, 기관은 18억 원 매수, 개인은 66억 원 순 매수입니다.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076원 70전에 거래가 되면서 2원 50전 상승,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길 바라고요. 남은 시간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어제는 지수까지 같이 뜨거웠다가 오늘은 다시 좀 냉탕의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수급을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를 보이는 상황들이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선물 매도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코스피 중심으로는 힘이 거의 없다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어제 뜨거웠던 남북 경협주가 이제 매물 압박이 이어지는 국면들, 특히 물론 어떤 변화가 된 건 없는데 변화가 가장 큰 건 주가죠. 주가가 가장 많이 탄력적으로 어제 상한가 종목이 64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강한 변화를 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에 대한 조정 국면들 그리고 매물 압박이 이어지는 국면들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종목 장세의 성격답게 오늘도 종목들의 움직임은 또 빠른 종목들도 있는데 이 전반적인 흐름상 이 남북경협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누가 뭐래도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권에 대한 움직임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정권을 뚜렷이 고점에서 많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동력들은 계속 있습니다. 특히 당장은 또 6월 1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더 실무적인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산가족 8.15 때 상봉이라든가 어떤 그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이나 의약품 지원 이런 쪽으로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또 남북경협주에 포함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예측인 상황 속에서 작은 뉴스 가지고도 주가가 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국면에서는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또 내일 모레 이어지면 월말 월초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면서 또 한번 시장의 지금 현재 국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한쪽으로 고민이 많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5월달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이제 6월 들어서면서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와 관련됐던 어떤 부담감 요인들이 사라질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외국인들의 변화가 만약에 들어오면서 시장의 지수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이 기반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여전히 최선호 쪽은 반도체 중심의 IT다라는 쪽을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오후장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컨텐츠주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보통 BTS라고 그러죠. 이 방탄소년단의 효과로 인해서 이제 한류가 다시 부각받는다라는 관점들과 함께 대표적인 또 사드 배치 보복 완화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중국 소비주죠. 그와 함께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길어졌다가 이 조정권이 마무리되는 국면들과 함께 나오는 변화다라고 했었을 때 이와 함께 이어지는 어떤 음원 관련주, 드라마 관련주, 영어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세 연속성이 지금 당장 뚜렷하게 해서 급하게 남북경협주처럼 빠르게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기대감이 맞아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나온다. 관점 쪽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어떤 실적의 부각이 계속되는 이제 JYP 엔터 그리고 후발 투자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안 좋아도 빅뱅의 군입대 이후에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YG 엔터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콘텐츠 관련 업종들 특히나 BTS발 여러 가지 지금 한류에 관련해서 이익 기대치가 올라오는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슈퍼디오 매치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윤병호 스타 최명성 소장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17%, 포트폴리오에 지금 5종목 중에 2종목은 매도 처리가 돼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최명성 소장님의 종목들 먼저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남북관계의 정세가 북미관계 정세에 따라서 지금 각박하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매도 처리된 종목들이 보이네요. 네. 예. 또 지난번에 제가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을 때 좀 악재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제가 매도를 드린 종목이 두 종목 있습니다. 한 종목은 이제 KC피드인데요. KC피드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축산 관련 주식 회사입니다. 가금류와 배합사료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데 이번에 그 남북관계 있을 때 이제 사료 제공과 북한의 이제 사료 제공이라든가 농업, 축산물 이제 도와줄 때 남북 경영협주로 분류가 돼서 상승 추세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이 그 3,000에 이렇게 한 200원대에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남북 고위 회담이 무산됐다는 사실에 이렇게 한 마이너스 8%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미련 없이 손절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또 6월 1일 날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고 또 6월 12일 북미 그 고위급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좀 악재인데 이 종목은 다시 정고점 3,500원과 4,000원을 향해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들고 가시고요. 저는 이제 포트에서 악재가 생기기 때문에 손절가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웰크론인데요. 웰크론도 이제 장중에 이 종목도 이제 북한 그 DMZ 평화공원에서 지뢰 제거에 관련된 이제 방탄봉을 만드는 회사로 해서 장중 한 8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들고 가다가 이 종목도 이렇게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가 된다길래 제가 바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더 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한 40, 50% 정도는 수익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하시고 좀 다른 종목을 다른 종목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은 이제 그 코데드 컴바인인데요. 코데드 컴바인은 이제 섬유 관련, 의복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여성 캐주얼, 의류 제조 유통하는 이제 회사고 패션 사업을 주도하는데 요즘 상당히 좀 인기가 좋고 올해 들어서 이제 영업 매출, 영업이익이 상당히 작년에 대해서 약 15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좀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을 지금 터뜨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3번 정도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가는 패턴입니다. 근데 요즘 뭐 제약 바이오가 2-3달 갔다가 나머지 한 달은 그냥 대북주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거의 주식들이 가고 개별주가 거의 사실 뭐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종목도 좀 들고 하시면 봄, 여름, 가을에 이제 여성들의 그 패션이라든가 옷 매출이 좀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들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데지 컴바인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병호 스타님, 지금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잘 가고 한 종목은 조금 부진한데 AS 한 종목씩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 미투젠에 대한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수익률 대회에 지금 편입을 해서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우리 국민들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전에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의 합병 과정, 이 과정하고 또 이번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어떤 그 자회사 관계에 있어서 뭐 회계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지금 뭐 뉴스에 매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자기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삼성그룹 자체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그런 미래 가치가 아주 풍부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전부터 이 종목을 여기 차트에 보시면 뭐 하염없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부러워만 했어요. 어디 뭐 들어갈 자리를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마침 이번에 떨어진 모습을 보고 이 내용이 결국은 뭐 상패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뭐 금감원 쪽에 어떤 뭐라 그럴까 체면도 있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 벌금형조차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느냐, 돈을 계속 벌 수 있느냐라는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처럼 부분, 여기에서 제가 추천을 드려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자리였었죠. 그러나 기업 가치를 믿고 추천한 결과 이런 16%의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투온인데요. 이 미투온이 참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그런 종목이다.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갔느냐면은 이 종목이요, 그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VR 게임인데요. 새로운 분야의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그 국내에서도 잘 나가고 있지만은 이제 새로 런칭이 돼서 막 시작하는 과정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많이 발전된 그런 게임이고요. 지난해 3분기까지는 3, 4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좀 부진했습니다. 이제 4, 4분기부터 실적이 증진되기 시작하더니 올해 1, 4분기에서는 뭐 아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755%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902%나 증가한 아주 폭증한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업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냐면 기업 그 기관들의 어떤 IR도 개최를 했었고요. 우리 기업에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는데 좀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주가가 별로 좋지 않게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손절가를 7,500원을 드렸었습니다. 처음 추천드릴 때. 그래서 7,5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이 종목이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면 상당히 큰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대하고 일단 7,500원 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온까지 현재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매도 처리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새롭게 편입할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신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신규 종목 하림, 오성첨단소재, 재룡전기, 일신바이어, 현대상선, LG디스플레이, 두산인프라코어, 일양약품, CG헬로, SKC 코롱PI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최명성 소장의 신규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제가 그 5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하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림은 이제 국내 1위 육가공 업체 하림 닭고기, 하림 사료 등을 자체 브랜드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란 생산부터 이제 부화, 사료 생산, 사육 및 가공, 유통까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슈퍼라든가 대형 마트 가시면 거의 하림이 거의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계속 영업 매출과 영업이 계속 늘어나고요. 또 앞으로 그 삼복 더위 및 또 6월 14일부터 월드컵이 있는데 그때부터는 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림을 보면 이제 여름 관련주인데요. 올 2월 달부터 많은 이렇게 거래량이 생기면서 상승 추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보시면 이 종목의 특징이 올 2월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더 이상 바닥을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패턴은 좀 상승 패턴이 많은데요. 주봉 보시면 주봉도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패턴이고 월봉도 보시면 바닥을 한 6개월 정도 지지하고 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삼복 더위 또 삼계탕 시즌과 아울러서 6월 14일부터 또 월드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상승할 계속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가로 항상 매수가를 드리는데요. 목표가 제가 4,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드리는데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한두 달 정도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오성첨단 소재 이 회사는요,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반도체, LCD 장비, 환경시험 등의 제조 회사인데요.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 열처리 기술 바탕으로 LED 반도체 제조 장비에 관련한 핵심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좀 전망이 유망한 종목인데요.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뭐랄까요, 특이점이랄까요, 올 1월부터 엄청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는데 지금 3개월 연속 3,000원대에서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세 달 동안 제약바이오가 갔다가 이제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북조각하고 다른 종목은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현재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좀 팁을 드리자면요. 이 앞에서 한 6개월 전에 3,000원짜리가 바로 8,000원까지 약 150% 정도 상승을 했고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매수가 종가 정도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5,000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또 회사 매출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시간을 두고 하시면 이 종목도 충분히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재룡전기가 되겠습니다. 재룡전기는요, 지금 요즘 그 남북 관련주가 거의 한 달 내내 가는데, 요즘 뭐 철도주도 많이 갔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주가 갔는데, 지금 이제 그 개성공단주가 지금 어제 보니까, 어제 남북 경협주가 거의 30종목 이상 상한가를 갔죠. 근데 보니까 그 재룡전기, 재룡산업, 또 신원, 또 그런 좋은 사람들, 그 개성 공단 관련주가 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전 종목을 다 돌아와 봤는데, 대북주에서 유일하게 안 간 종목이 재룡전기하고 이제 현대일렉트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지금 점상한가로 가고 있고 너무 고점이라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좀 따라잡기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좀 대북주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뭐 재룡전기는 이제 회사 내용은요, 전압을 조정하는 이제 변압기 제조 판매를 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변압기 매출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디선 부착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몰드 개방형까지 해서 신규 매출이 계속 창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개성공단 가면 북한에 가장 먼저 가야 할 게 이제 전기거든요. 그래서 전기 관련주고,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를 앞으로 대북 관련주가 갈 때는 충분히, 개성공단이 갈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6,000원대 출발한 종목이 약 2만원까지 가서 약 3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3배 정도 상승하고 가격 조정과 지금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2주 정도 전혀 빠지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재룡산업도 좋은 사람들 신용 같은 건 이제 개성공단인데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이제 비핵화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제 보너스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개성공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재룡전기는 이제 종가로 좀 보시고, 대북주가 없는 분들은 이제 재룡전기를 좀 편입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2만원을 드리겠습니다. 2만원. 그래서 정고점이 2만원인데, 일단 이제 좀 단기로 들어가신 분은 18,000원에서 한번 이제 매매를 해주시고요. 단기, 중기로 보시면 2만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대북주고 또 리스크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12,500원을 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북주가 없는 분은 종가에 좀 재룡전기를 편입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는 이제 생명공학 장비 및 산업용, 건조기 등을 제조하는 바이오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회사의 80%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011년에 삼성 바이오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 회사가 요즘 들어서 계속 이제 공장을 크게 확장하고 여러 가지 그 회사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바이오 냉동고, 동결 건조기 등은 이 회사 일신바이오 제품이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요즘 계속 상승 추세인데요. 삼성바이오가 상승 추세일 때 같이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3년 연속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이 종목도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계속 상승 추세인데요. 이번에 지금 바이오 제약이 한 2달간 조정을 받고, 어제 3일 전에 약 1,000만 주 정도의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이제 아마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까지는 좀 대북주가 갈 수 있고요. 그 이후로 6월 달에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가 갈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3,4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500원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500원을 들 테니까 잘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5종목 중 마지막 종목인데요. 현대상선입니다. 이제 현대상선은 해상 화물 운송 사업 및 해상 화물 운송 주 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이제 한국산업은행으로 바뀌었는데요. 재무제표는 물론 이제 현재는 적자지만 국내 정부에서
전에 그 한진, 해운이 좀 부도가 나면서 앞으로 해운 사업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이제 그 정책에 힘입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지원이 와주고 있고요. 또 한국산업은행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뭐 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 앞으로 대북 관련주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으로 계속해서 두고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라 생각하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지금 매집이 들어오면서 전에 한번 잠깐 이제 남북 고위 정상회담이 취소됐을 때 이때 빼놓고는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추세이고요. 또 이제 그 남북 관련주이기 때문에 경업 관련주와 여러 가지 그 북한과 관련 있는 종목 때문에 쭉 한 두세 달 정도 충분히 좀 시간을 두고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0,0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상성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시간이 좀 있으신 분은 1년, 2년 정도 쭉 꾸준히 들고 가셔도 앞으로 충분히 뭐 2,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상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현대상선 단기 접근 종목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이게 흐름 어땠나요? 네, 이제 저희가 2주 정도 빠지라 나와서 그러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날 제가 정확히 설명드렸는데 다음날 정확히 7.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약속은 지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단기 종목들인데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냥 단기 종목 지금 말씀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 단기 종목만. 네, 단기 종목 이제 재룡전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차피 지금 보니까 대북주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 생각에는 이제 6월 11일까지는 좀 남북과의 그 화해 무드라든가 긍정적인 무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6월 1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고 지금 계속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일 정도는 충분히 이제 재룡전기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고 어제 약 거래량이 200만 주 터졌는데요. 오늘 장중 이제 2%에서 6%를 계속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가 매수하시면 충분히 뭐 16,000원까지 10에서 20%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 종목은 재룡전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오늘 종가 정도에 그럼 들어가 보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과 어떨지 한번 내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윤병호스타의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사드 말기 때 미국에, 중국에 우리 그 LG 디스플레이의 OLED 공장을 정부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아주 쾌거도 있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회사로서는 아주 그 절실한 그런 공장이었죠. 우리나라의 지원도 충분히 받고 거기에다 중국의 지원도 충분히 받아서 아주 크지 않은 돈으로도 공장을 하나 얻는 그런 느낌의 쾌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업황이 좀 안 좋아서 지금 그 이후로 반등을 시도하다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아주 저점에서 그 매수 기준봉을 만드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면은요, 198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금성 소프트웨어로 설립이 돼가지고 1998년 LG전자와 LG 반도체, 당시에 이제 LG 반도체가 나중에 하이닉스로 이제 가게 되죠. 그 LCD 사업만 따로 이전 받아서 LCD와 지금은 이제 OLED까지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 대신증권의 그 박강호 연구원도 보고서에 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 LCD가 이제 그렇게 크게 부가이익이 좀 크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OLED 쪽으로 좀 집중해서 수익성을 크게 확보하는 최대화하는 그런 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차제에 이번에 그 중국의 또 큰 공장도 설립을 하니까 OLED 쪽으로 좀 집중해서 수익을 많이 내주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그 수익성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7% 증가한 2조 원이 넘는 4,616.2억 원을 시현했고요.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이라고 실적이라고 보고요. 비영업 손실 부분에서 외환 손실 같은 것들이 있긴 했지만은 영업이익 증가폭이 커서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이런 큰 기업에서 108%씩 증가한다라는 건 참 힘든 일인데, 아무튼 이러한 그 실적에 뒷받침이 됐고, 그리고 플렉서블 이쪽에 또 좋다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가 나와서 오늘 장대 양봉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이니까 이 종목 너무 추격은 하시지 말고 조정을 이용해서 중장기 차원에서 매수를 해주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두산인프라코어 이 부분은 뭐 다른 거 다 좋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일단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특히 굴삭기 부분에서는 현대건설 기계라는 그 기업과 우리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굴삭기를 이제 가장 많이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회사들인데, 두 회사 전 공장을 풀로 가동을 해도 굴삭기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그러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부가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북경제협력 이 부분에 또 상당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좀 어제 조금 올라왔다가 또 빠지는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그 추격보다는 좀 조정받을 때, 그 음봉의 길이가 좀 짧아질 때, 이런 때 좀 추가를 해서 매수를 해주면 나중에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생뚱맞지만 요즘 그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일양약품을 가져와 봤어요. 일양약품의 목표가는 4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35,9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약 사업을 영위 중이고 중국 종속법인인 양주 일양 유한제약공사와 공사 외 1개사와 일양 바이오팜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제품의 수입처로는 전국 15,000개의 약국, 그리고 1,200여 개의 도매상, 병원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OTC만이 아니라 ETC 제품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이거에 아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좀 악화 일루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그거죠. 그리고 이에 연구 개발 투자에 지속 투자하면서 신약을 출시하고 부가가치 있는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 늘어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3% 늘어난 238억 8.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비영업 손실이 128억 정도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당기순이익이 50% 감소했습니다. 자, 백신 사업에 진출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해서 STS와 바이오 업체의 투자하여 공동 개발 중에 있다. 그런 어떤 그 미래 가치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뭐 전혀 그 영업이익을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내지 못한 기업들이 뭐 신약을 한다 해서 막 급등하는데, 그런 종목보다는 이런 일양약품 종목, 제약업체 쪽에서는 굴뚝주나 마찬가지죠. 탄탄한 기반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차트적으로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J 헬로, 목표가 14,000원 제시해드렸고, 손절가는 9,000원. 9,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 손절을 해줘야 되겠죠. 2008년에 인터넷 전화 서비스 헬로폰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케이블 TV, 초고속 인터넷 전화 광고, N스크린 및 MVNO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이고요.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2017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고요. 예, 그리고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방송에서 3,834억 원,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에서 1,134억 원, 광고에서 2,606억 원, 예, 그리고 부가 서비스에서 2,890억 원, 예, 이러한 어떤 그 영업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전기 대비 69.7% 증가한 729억 원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종목도 CJ 헬로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오늘 음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뜨잖아요. 오늘 시장도. 예.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제약바이오에 이어서 대북주가 지금 그쪽으로 그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소외받는 듯한데, 이런 종목들 그거 바로 끝나면 바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예, 긍정적 마인드로 접근해서 분할 매수해 주시면 나중에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SK 코오롱 PI,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SKC 코오롱 PI가 요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베트남에 이제 그 생산 공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도 그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도착기가 없어서 못 파는 식으로 생산 능력이 아직 다 안 돼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더 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SKC 코오롱 PI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하시면 좋아요. 물림에서. 특히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집하시는 분들은 21선을 깨지 않고 지지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추가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단타 종목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 드릴까요? 예, 두산인프라코어였죠. 예, 두산인프라코어였는데 11,750원 고점을 돌파하면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조건을 제가 제시해서 드렸었어요. 근데 11,750원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다시 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11,750원을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서 그 다음 날은 11,750원을 돌파할 때 나온 거래량을 웃돌지 않는, 점점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내용이면은 수익 내지는 중기까지 가셔도 되는 그런 단타 자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11,750원이면 지금 가격보다 무려 1,000원, 한 10%가 올라갔을 때 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주식은 좀 쌀 때 사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죠? 그 자리는 이제 급등의 자리고요. 11,750원이라는 자리는 분명히 돌파는 할 건데 단타 자리라는 것이 당장 올라가야 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서부터 사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사놓고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타, 아주 짜릿한 수익, 그거를 그때 단기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11,75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병호 스타와 더욱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검색창에서 톡스타 검색하신 뒤에 윤병호 스타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병성 소장께서 지금 매도 처리가 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포트에 편입할 종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넣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세 종목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그 재룡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대북주가 재룡전기, 대북주가 이제 거의 시장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철도주라든가 여러 가지 업계 종목들이 갔는데 개성공단 관련주만 지금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재룡산업, 또 이제 신원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차트 보면서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많은 거래량이 다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상승 추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북주는 6월 1일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남쪽에서 보나 또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북한의 경제적인 그 이슈를 좀 제공해야 비핵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입할 종목은 재룡전기를 먼저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 한 종목 더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좀 터뜨리면서 매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매집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보면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한 2달 연속 어느 정도 더 이상 이제 바닥에 더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지지하면서 많은 매집이 있다는 것은 뭔가는 좀 어디서 관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뭐 세력이 됐든 개인이 됐든 뭐 어디 기관이 됐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힌트를 얻자면 이 앞부분에서 3,000원 종목이 바로 8,000원까지 약 1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볼 때도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 종목을 편입했을 때 충분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편입해서 참 좀 시간으로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종목은 좀 일신바이오인데요. 지금 대북주가 한 달 내내 가면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가 지금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바이오 제약이 제 생각에는 한 6월 달부터 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삼성바이오와 또 셀트리온 제약 그 3인방이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주식입니다. 그래서 일신바이오가 충분히 물론 대북주가 할 때는 좀 이제 힘이 없겠지만 대북주가 좀 주춤할 때는 충분히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관련주에서 제약바이오 등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회사의 바이오 장비를 80%를 이게 제공하고 판매하는 일신바이오 회사가 충분히 앞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신바이오까지 이 종목도 바닥 오늘 종가 매수하셔서 들고 가시면 충분히 3,5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 종목 일신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그다음에 재룡전기를 다시 포트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종가 기준입니까? 네네.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대거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포트폴리오 변동이 됐습니다.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재룡전기, 오성첨단 소재,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는 지금 재편입이 된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미투홈까지 총 5종목 담겨 있고요.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의 놀라운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또 만나보도록 하죠. 7373번님께서 텔콘 RF 제약 15,100원에 70%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쭤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이제 뭐랄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갈 수도 있는 종목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거의 2달간 계속 뭐 이렇게 눌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그런 좀 이제 차트 가 나오고 있는데요. 텔코날 제약은 이제 회사로서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또 그동안 상승도 많이 했고요. 무선통신 장비 제조와 또 이제 이번에 텔콘 제약과 중원 제약이 이제 신규 관련해서 이제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사업을 진출했는데요. 이 종목이 좀 보시면 제가 좀 재무제표하고 이게 기간 매수 좀 그 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보면은 3년 전에 285억이 지금 작년에 418억으로 매출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좀 이제 그 순이익은 좀 뭐랄까요? 좀 많이 적자가 좀 지속되는데 유보율이 저 밑에 보시면 1,500%입니다. 그래서 회사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축률이 자본금 25억에 비해서 1,500%로 저축률이 있기 때문에 뭐 회사로서는 크게 이제 나쁜 회사는 아닌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4,000원짜리가 얼마인가요? 이제 19,000원, 20,000원까지 500%가 올랐습니다. 500%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가격이 매수 가격이 이제 얼마입니까? 15,000원대 좀 높은 데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위에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쌍봉이라고 말하거든요, 흔히. 근데 쌍봉이 나오면 좀 거의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80, 90% 되는데 거기다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15,000원대 약 70%를 매수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손실은 큰데요. 제가 볼 때 차트상으로 왜냐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일주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현재 매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현재 그 믿을 건 뭐 개인밖에 없는데 개인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은 앞으로 향후 전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이 나올 때 14,000원 정도까지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전량 매도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14,000원 선에서 전량 매도 후에 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2060번님께서 대원
영업미디어 1,600원에 비중 30% 이야기해 주셨는데 윤병호 스타님 어떻습니까? 예, 대원 미디어, 지금 뭐 손실 중이긴 한데요. 이 종목, 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를 잘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심리적 지지선인 9,000원을 약간 하회했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잘 지지하고 있고, 그 밑에서 거의 기준봉스러운 그러한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매수 물량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연기금하고 투신이 좀 매수에 가담을 해줬고요. 특히 연기금 쪽에도 가담해줬다는 것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인정이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제 스마트 TV나 컨텐츠, 이걸 영위하는 그런 테마에 소속된 그런 종목이고요.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매출 및 수익성이 아주 상승을 해서 미래가치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11,000원 돌파 여부가 또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앞에 그 고점인 12,350원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정거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1,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아주 중요하죠. 거의 뭐 매수가 평단가 근처이긴 한데 그 자리 잘 돌파하면은 아주 신고가도 52주 신고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301번님의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TC 17,500원에 비중 30% 기다리면 상승할까라고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 소장님? 이제 먼저 그 회사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일본의 면세 상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문 매장이 이제 24개가 있고요. 일본 내 이제 점유율이 약 2위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이제 매출도 많고 1년 매출액이 약 6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도 300억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요 보면은 JTC가 보시면 요 근래 기관 쪽에서, 기관 투신 연기금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종목은 차트로 봐서는 좀 음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무너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북한주 빼놓고는 주식이 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좀 섬세하게 좀 봐야 됩니다. 섬세하게. 그래서 이 바닥권이 이 부분이 정확히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JTC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은 14,000원 손절가를 정하시고요. 14,000원을 깨지시면 바로 전량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14,000원을 깨지면 이제 30%를 매수하셨으니까 15% 매도하시고 나머지 15%는 바닥 더 내려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좀 추가 매수해서 올라올 때 물타기라 하죠. 그래서 손실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이 종목은 어쨌든 이제 기관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또 차트상 하락 차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4,000원을 깨지면 좀 바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TC 들어봤고요. 짧게 한 종목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36번님께서는 부산산업 102,500원에 비중 30% 여쭤보셨는데, 부산산업 요즘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기대감에 가는 것도 좋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거의 확실히 보여진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미래 가치가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요. 부산산업은 전혀 근거도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 성격의 세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낮아서 지금 수익이 거의 100%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102,500원이죠. 30%. 일단은 비중 축소, 아주 강한 대응을 않는다라면은 비중 축소는 꼭 해주시고, 아니면 종목을 좀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주의가 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올라가면 또 경고 받고요. 경고 올라갔다가 거래 정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상당히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산업 일단은 비중 축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2,458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478포인트 오늘 고점 출발을 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 후반에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그런데요. 코스피 일단 수급 주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132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기관은 1294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 가운데선 지금 연기금만 사고 나머지는 다 팝니다. 개인은 3천억 원을 넘게 사들이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낙폭이 조금 더 커졌고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현대차 1%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하락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폭을 좀 줄였네요. LG화학 2%대 하락, 삼성물산과 KB금융도 모두 1%대의 각각 낙폭이 기록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상승 흐름 잘 가져가다가 장 후반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의 지금 급락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871포인트대까지 갑자기 밀렸습니다. 장 후반에 하락 반전을 급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94포인트대에서 잘 움직이다가 장 후반에 꺾여 내려가 그냥 부러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떤 것인지 장 이제 마치고 한번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 336억 원까지 외국인 매도 물량 쌓아놓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해서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32억 원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만 삽니다. 358억 원 개인이 사는데 이게 역부족이죠. 기관 가운데선 투신 연기금은 사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도 폭탄입니다. 606억 원이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0.7% 하락하고요. 신라젠 2.6% 하락하고 메디톡스가 시총 3위로 올라왔고 나노스가 시총 4위로 올라왔는데 이게 상승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HLB 보시다시피 22% 급락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6%대까지 상승하다가 HLB 지금 고꾸라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지금 급락 나옵니다. 6%대 하락이고요. CJENM 2%대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도 7%,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폭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6% 하락, 그리고 펄어비스도 1.2% 하락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장 후반에 지금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장 후반에 갑자기 급격하게 코스닥 시장이 좀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마감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은 오늘 뭐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이제 대북주가 강세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차트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거래소 차트거든요. 근데 20일, 60일, 120일선을 모두 뚫고 양봉이 나왔고, 오늘은 물론 음봉이지만,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없습니다. 오늘 거래량. 그래서 그렇게 그 나쁜 이제 차트는 아니거든요. 지수도 아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어제까지 이제 양봉이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시장 이슈는 뭐냐면 HLB가 갑자기 이제 급락 거의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는데 여기 그러니까 HLB 이 한 종목 때문에 그렇지 지금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는 플러스권입니다. 보합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전에도 네이처셀에 한번 하한가 갈 때 좀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뭐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세적인 거래소나 코스닥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요. 오늘 이제 HLB 한 종목 때문에 그런데 좀 이제 차분히 하면서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그 시장의 돈이 대북주로 가고 있으니까 대북주에서 좀 짧게 단타라든가 그렇게 하시고 사실 그 우리 시청자분들은 바이오 제약에 지금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도 한 일주일 정도면 6월달 정도면 특히 그 바이오 제약이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미수 신용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북주가 휘청할 때 미수 신용을 많이 쓰더라 좀 손실이 컸는데요. 미수 신용을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줄여라 쓰지 말라고 하는데 미수 신용만 줄이시고 평상시대로 좀 매매하시면 뭐 그런 건 없다고 괜찮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윤병수 스타님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오늘 지금
잘 흘러오다가 그나마 그래도 잘 오다가 지금 3시부터 그러니까 양대 시장을 보면은 이제 미국의 S&P하고요, 중국의 홍콩이죠, 항생 인덱스를 보면은 미국의 S&P 같은 경우는 3시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가 종가 근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한 종가가 나와줬던 것 같고요. 그 항생 같은 경우도 3시 15분, 25분부터 고점 찍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의 문제로서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의 선물 시장의 어떤 하락이 우리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켰지 않느냐. 그래서 외인들이 선현물을 순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연기금에서 지금 그 거래소 코스닥을 다 받아주기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물량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선물 시장의 그 흐름을 역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어제 쉬었어요. 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아주 뭐 투자의 방향성이 아직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늘 밤에 다우지수 개장하면서 아마 반등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긴 시간 또 오늘 함께 했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감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이 꽤 커졌네요. 2,457.1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0.88%나 빠졌는데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1.23% 급락하면서 868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2원 60전 올라가면서 1,076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에 핫했던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유가주고 시장, 코스닥 시장의 상한가 종목이 64개 종목이었습니다. 자,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종목들이 전체 7개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상당히 그 정치적인 변세는 변화가 없었지만 예상보다 오늘은 대북 교육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걸 보면 어제와 오늘 역시 투자 심리 관련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했다는 걸 보면 6월 12일이죠. 자, 북한과 미국 관련돼서 여전히 시장은 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변동성이 큰 가운데서 오늘 눈에 띄는 종목 그리고 업종별 흐름들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왔을까요? 자, 첫 번째 BTS입니다. 뭐 아시죠? 뭐 방탄소년단의 준말이 BTS인데요. 또한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유통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새내기 종목 관련돼서 오늘 세종 메디컬 올라왔습니다. 또한 CJENM과 CJ 오쇼핑이 7월달 합병 관련된 코멘트가 마지막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이 오일이드 관련주 관련돼가지고 이런 5개 종목들 업종별 흐름들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BTS 관련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방탄소년단입니다. 그 방탄소년단 관련주가 많이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제작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소속이 방탄소년단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가 빅히트, 즉 이름을 잘 지어도 잘 지은지 몰라도 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넷마블이 방탄소년단의 빅히트의
지분을 25% 이상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4%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LB세미콘의 관계사가 방탄소년단 그 빅히트의 어떤 지분을 10% 정도 가지고 있다는 모습 보이겠는데 오늘까지 4월 정도 상승을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방탄소년단이 최근도 시장에 왜 이렇게 이슈가 있는지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빌보드 200갈래도 1등 했다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방탄소년단의 트위터를 좀 잠깐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팔로워가 1,4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측의 BTS의 아미 즉 어떤 팬심을 상당히 눈에 띄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팔로워가 1,400만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워가 5,200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2013년도 6월 어떻게 보면 이번 6월 달이 돼야지 5년 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 다른 문재인 대통령 팔로워 수가 18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은 우리가 특정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중심에서 상당히 눈에 띄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빅히트가 얼마나 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빌보드 차트의 1위를 달성했다 그것만 보더라도 방탄소년단의 모멘텀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BTC 넘어서 또 다른 종목을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내수 유통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내수 유통주를 왜 생뚱맞게 지금 좀 보여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 그 정부가 발표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내수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오늘 관련돼서는 삼성물산 또 다른 이슈가 있겠지만 이마트 아무래도 뭐 생필품은 우리가 이마트에서 많이 구입하시죠. 이마트가 2% 상승을 보이겠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신세계 4% 그리고 호텔신라도 1% 상승을 보이겠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이번에 5월달 소비자 동향 지수가 잘 나왔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마트와 신세계가 2% 때론 4%의 상승을 눈여겨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실 것 같은데요. 자, 한국은행이 지난 5월달에 소비자 동행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5월 중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107.9로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0.8%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좀 더 롱텀으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롱텀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의 어떤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5개월 연속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한 날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예상보다 내수가 부진합니다. 이런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5월달에 좋아지고 있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에 우리가 하락했던 이유는 뭐죠? 어떻게 보면 북한 관련돼서 즉 사드 관련돼서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만 이번 5월달에 좋아진 것은 이제 북한과 남한의 어떤 상당히 그 두 번의 만남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만남 그런 기도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는 좋아질 것이야 그런 기대감 속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지난 5월 기준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새내기 종목인데요. 자, 새내기 종목 오늘 세종메디칼 이 종목이 오늘 공모가가 15,000원인데요. 15,000원의 2배 그러니까 3만원에 오늘 더블 맞았던 종목 중에서 하나가 새내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9시 16분부터 3만원을 도달했는데요. 세종메디칼이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 복강경 관련돼서 이렇게 로봇 기술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상세히 좀 간단히 새내기 종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복강경이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종메디칼의 홈페이지를 보면요, 복부를 절개자 한답니다. 그리고 배꼽 주위에 0.5에서 2cm의 구멍을 뚫어, 즉 복강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등 특수 기술을 이용해서 미세침 수술 그리고 카메라가 부착된 복강경 및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진행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메디칼은 복강경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공모가가 15,000원인데 오늘 3만원 이렇게 됐다 보겠고요. 자, 복강경의 장점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복강경 기본적으로 소위 그 수술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적다는 것이고요.
감염에 대해서 합병 중임이 적다. 그리고 수술 1일 내지 3일 입원에 바로 퇴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술 후 단기간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세종 메디컬 관련돼서 지난 2017년도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모가 15,000원인데 3만원에 오늘 상한가 마감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복강경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미용에 대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복강경 관련돼서 세종 메디컬 오늘은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난 1월 달에 우리는 합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CJ ENM이 오늘 1.4% 상승을 마감했고요. 또 다른 종목 관련돼서 CJ 오쇼핑도 1.06%의 상승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난 1월 달에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는 앞서 보셨던 두 기업이 합병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관련돼서 CJ ENM, CJ 오쇼핑이 합병에 대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7월 달부터 합병이 될 예정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 이런 그림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CJ 오쇼핑이 어떤 기업이죠? 홈쇼핑을 통해서 이런 제품이 좋습니다. 이런 기업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CJ ENM 비롯해서 CJ ENM의 모든 채널에 있는 그 제품들이 CJ 오쇼핑의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CJ 오쇼핑을 통해서 선전하지 않더라도 TV 매체를 통해 즉 또 다른 PPL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는 어마무시한 매머드급 홈쇼핑이 새로 탄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자, 애플이 또 다른 어떤 이벤트를 좀 했습니다. 스마트폰 OLED 관련주인데요. 자, OLED는 저겁니다. TFT LCD처럼 이렇게 저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화면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겠는데 이제 OLED로 가게 된다면 그만큼 화면도 옆을 보더라도 상당히 깔끔하게 그리고 상당히 방막도 적어지고 단 비싸다 이런 표현인데 애플이 코멘트를 했죠. 우리는 앞으로 스마트폰 OLED 관련돼서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BAH나 그 독산 네오룩스가 독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집중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오늘 상승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애플이 앞으로는 OLED 관련돼서 고가 전략을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쓰고 있는데 이제는 고가 전략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가성비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지 몰라도 이제는 애플이 이렇게 OLED 관련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이제 삼성도 이제는 OLED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제 오늘 상당히 흐름이 변함이 없었습니다만 어제는 상한가가 60몇 개, 오늘은 상한가 7개이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매매하기가 어려운 오늘 장이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 간단히 그리고 5개 종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짚어봐 주시고 내일 전략 짜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장 후반에 무너졌던 코스닥 시장도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 메모리얼 데어리 휴장하고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그 개인 및 연기군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하락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그 의약품 서비스 업종은 그 오름세를 보인 반면 의료정밀 건설, 종이목재 업종 등은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장중 종목별로는 LIG 넥스원은 중동 및 인도 수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AI 보안 서비스 개발 및 외국계 매기 집중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코스닥 시작은 나홀로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상하별로는 개인, 미디어, OLED 등이 선별 강세를 보였고요. 종목별로는 제낙스, 나스미디어, 유진기업 등이 약세를 보였으며 네오이즈, 덕산 네오룩스, HB 테크놀로지 등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일 강한 섹터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음원, 음반, 엔터테인먼트, 게임, 영상 콘텐츠, 일부 철도들이 상승을 보였고, 약한 섹터로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 농업, 북한 강물 자원 개발, 핵융합 에너지, 건설 대표주 등입니다. 금일 코스닥이 장 막판에 HLB의 매도 물량으로 해가지고 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는 HLD로서는 그 지수를 많이 좀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그 국제 유가가 그동안 그 금리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최근 유가 하락은 당분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국채 금리가 다시 2%대로 낮아진 것도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가 약세로 돌아선 것도 역시 달러 강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다만 이제 국제 유가, 국채 금리, 달러 가치 등 그 거시 변수가 추세적으로 변할 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11월 그 미국 중간 선거까지는 그 보호 무역 이슈를 정치적 입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 수출주 비중을 줄이는 전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는 그 사물 인터넷 그 네트워크 장비인데요. 그 링네트 종목입니다. 그 1분기 그 통상 IT 업계 비수기지만 경쟁이 치열한 그 네트워크 통합 시장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고 매출도 한 12.2%까지 끌어올렸으며 영업이익률도 한 5.17%까지 상승시켰습니다. 그 영업 실적 호주에 힘입어 회사는 올해도 그 코스닥 중견기업에서 벤처 기업군으로 격상을 했고요. 가상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망블리 사업 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했고 5G만 구축 사업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 그 매수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08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링네트 종목 내일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스트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